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의 패스코드 제1회 해설특강 11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51번부터 5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51번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이라 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 수익률. 그래서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최소한 안전한 거에 플러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투자했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RF 플러스 베타 RM 마이너스 RF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요구 수익률이 됩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주식시장의 위험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 1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구나. 요거 암기 꼭 하세요. 알죠? 공식이니까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변동개수가 큰 자산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변동개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로 나타낸다. 그래서 표준 편차 나누기 기대 수익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0% 나누기, 2% 나누기 20%, 그 다음에 3% 나누기 30%, 그 다음에 3% 나누기 20%, 그 다음에 2% 나누기 30%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을 계산하게 되면 C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변동계수가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만 잘 정리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식 잘 정리하세요. 변동계수의 공식은 표기 이렇게 표준편차 나누기 기대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변동 개수는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53번. 자,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다. 자,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자산 배분을 배웠죠. 그래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서 자산군을 설정하고요. 주식에 40% 투자, 채권에 40% 투자, 만약에 현금성 자산에 20%를 투자하는 이러한 자산 비중을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와 반대로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자,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의 비중을 변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40%였던 주식 비중을 50%로 미리 바꾸는 거야.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반대로 주식이 상승하면 거꾸로 채권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의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30%로 줄이고요. 현금성은 그대로 동일하게 20%를 가져간다. 자, 따라서 전략적 자산 배분은 최초로 이렇게 자산군과 자산 비중을 결정하는 거고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의 비율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해진 위험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전략적 자산 배분의 우리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것을 배우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은 위험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의 이름이 바로 뭐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자, 두 번째, 여러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수익과 위험의 공간에서 연속선으로 연결한 것을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위험의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러면 수익률은 높고 위험은 낮은 포트폴리오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위험과 수익의 공간에서 이렇게 표시하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것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한 것을 우리가 효율적 투자 기회선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지배 원리 배웠죠? 자, 지배 원리는 자, 일정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 최소 위험을 부담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위험이다라고 한다면, 자, 동일한 위험이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기대 수익률이다라고 한다면 위험이 낮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배 원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특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효율적 투자 기회선가 이 부분 있죠. 그 다음에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자의 효용 함수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게 된다. 그래서 특정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 기회선 플러스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공간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투자자의 효용 함수가 접하는 이 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일단 이론적 배경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동일한 수익률이면 위험 적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중에 전략적 자산 배분,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 첫 번째 효율적 투자 기회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방법의 문제점은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효율적 투자 기회선, 여러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들을 수익률과 위험의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연결한 것.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정해진 위험 수준 하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는 포트폴리오 개념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적화는 일정한 위험 수준 하에서 최대의 기대 수익률을 달성하도록 일정한 기대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정한 효율적 투자 기회선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술적 자산 배분입니다. 역투자 전략, 그 다음에 증권시장의 과잉반응 현상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예측하는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투자 전략은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자산을 매도하는 방법이다. 약간 기본적 분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하면 매수, 고평가됐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방법. 이게 바로 역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전술적 자산 배분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나 비관적인 반응으로 인해 내재 가치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가격 착오 현상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전술적 자산 배분의 증권시장의 과잉 반응 현상을 이용한 이론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배경과 관련돼서도 충분히 섞어서 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은 중단기적인 자선 구성. 자, 그러면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적인 자산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단기적인 자산 구성으로 인한 투자 성과의 저하를 방지하고, 자, 지나치게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의존하는 투자 전략으로부터 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펀드 운용자가 투자 자산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최초에 수립된 투자 전략에 의한 투자 자산의 구성, 전략적 자산 배분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과대 또는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술적 자산 배분인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을 먼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운용할 때는 시장 방향을 예측해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비중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 과대평가됐는지 과소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전략적 자산 배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 결정된 포트폴리오를 투자 전망, 예측하는 거죠. 주식이 오르면 주식 비중 높여주고 채권이 오르면 채권 비중 높여주는 이러한 중단기적으로 변경하는 실행 과정이다. 네 번째,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은 새로운 정보에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반응으로 인해 내재 가치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가격 착오 현상, 즉 과잉 반응을 활용하는 전략은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전략적 자산 배분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복습. 자,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을 정하는 의사결정. 그래서 자산군과 그 다음에 비중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초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결정 이렇게. 자, 투자자의 투자 기간 중 기본적인 과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포트폴리오의 자산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장기적인 의사결정이다. 자, 장기적인 자산 구성과 중기적으로 개별 자산이 취할 수 있는 투자 비율의 한계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적 자산 배분. 그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은 자,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한다. 그래서 최초로 전략적 자산 배분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면 매수, 고평가 자산 매도함으로써 투자 성과를 높이는 전략, 역투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 전략입니다. 적극적 투자 전략. 자, 그러면 전략적 자산 배분은 이 소극적 투자 전략이겠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자산 배분의 수립 시점에 세웠던 자본시장에 관한 가정들이 변함으로써 자산 집단들의 상대 가치가 변할 경우, 자, 이런 가치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기간별로 자산 구성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이다.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 세웠는데 시장 상황이 세웠을 때랑 조금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맞춰서 다시 자산 배분을 하는 것, 이것을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5번.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막연하게 시장과 역으로 투자함으로써 자, 고수익을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의 한 사례로, 자,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역투자 전략이다. 이것은 포뮬러 플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로는 가치평가 모형,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이 있고요. 자,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은 아까 배웠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의 실행 도구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배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것은 위험 수익 최적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행 도구는 외워야 되겠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포뮬러 플랜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치평가 모형 개념. 자,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은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균형 가격 또는 적정 가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균형 가격에 복귀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치평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내재 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내재 가치와 그다음에 시장 가치를 비교. 됐죠? 그래서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현재 고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러면 매도. 반대로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때는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적 방법은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추세 분석, 그 다음에 뭐 차트 분석하는 거 있죠. 그래서 과거의 추세나 차트를 통해서 예측하는 전략을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 집단의 가치 평가 시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변화된 모습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가 채권의 추세 분석,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이격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포뮬러 플랜은 역투자 전략입니다. 자, 막연히 시장과 역으로 투자함으로써 고수익을 지향하고자 하는 전략.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수하고요. 자,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하는 역투자 전략으로, 자, 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금액을 계속 매수하는 거, 정률은 비율로. 그렇죠? 주식을 매수할 때 몇 퍼센트, 주가가 하락했을 때 몇 퍼센트로 매도하는 이러한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이때는 포뮬러 플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5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투자관리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반복적으로 잘 학습하시게 되면 충분히 높은 점수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열심히 정리하셔가지고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5번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